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19년째 컴파리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형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견적 상담을 하다 보니까 희한한 게 보이더라고요. 인텔에서 원래 이게 벌크 정품 딱 이렇게만 딱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건데 이 녀석이 보이는 거예요. 이 녀석이 바로 밸류팩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담당자한테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밸류팩이라는 게 이게 단어화에 등록이 돼 있던데 뭐냐 물어봤어요. 광고까지 줄 줄 몰랐지. 뭐 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제품은 인텍앤 컴퍼니에서 CPU와 메인보드를 대여받았고요. 물건을 받아봤는데 이런 공식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결국에 엔딩은 패킹의 차이더라고요. 인텔 공장에서 포장을 딱 해가지고 박스 패킹이 딱 나오는 정품이에요. 인텔 공장에서 CPU를 만들고 국내에서 포장을 딱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밸류팩 포장 없이 그 알맹이만 해서 딱 제품이 들어왔다. 벌크가 되는 거예요. 그 벌크가 수입사가 들어가서 갖고 왔어요. 병행 벌크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게 인텔 공장에서 나온 겁니다. 짝퉁 아니냐 이상한 소리들 하시는데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는 인텔 하나. 다들 아시죠? CPU는 컴퓨터 부품 중에서 고장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에 정품 쿨러를 사용할 정도로 발열이 굉장히 낮을 때야 AS나 이런 게 뭐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왔었나 할 정도로 불량 수요가 낮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공냉 쿨러 2열, 3열 막 이러면서 쿨러들이 굉장히 이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발열이 굉장히 높고 전력도 많이 먹고 옛날에 비해서 불량률이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는 한두 달에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유통 과정에 따라서 이 고장난 CPU를 AS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정품과 밸류팩은 경쟁사에 있는 정품 멀티팩 이런 것처럼 똑같은 정품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더라고요. 인텔에서 지정된 수입 3사 있잖아요. 3사 회사에서 수리가 가능하고요.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업체들이 정식 수입사가 아닌 제품들의 병행 벌크가 조금 애매합니다. 구매한 날짜가 증빙 자료가 있으면 참 다행이에요. 증빙 자료로 추후에 AS를 받거나 이렇게 하시면 진짜 오케이, 굉장히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산 제품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이런 제품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 재고로 얼마나 가지고 있었었는지 이런 기간에 따라서 우리 AS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많더라. AS만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구성품에도 이렇게 차이가 조금 약간씩 있었습니다. 정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 해당되는 쿨러들이 들어가 있고요. 밸류팩도 정품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나 봐요. 동일한 쿨러가 함께 들어가 있더라고요. 벌크는 알맹이만 있어서 알아서들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매달 올려드리는 월간 견적 표 안에 보시면 말이죠. 각 CPU마다 어떤 쿨러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표현해 놓은 요 구간에 보시면 14,400 사제 쿨러 싱글 타워를 항상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죠. 정품 쿨러의 성능 이거 어느 정도 되는 성능인지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부터 해야 되겠죠.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품 사양은 14,400 인텔 정품 쿨러, 메모리는 16기가 2장에서 32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마닉 우퍼 케이스 인텔 광고니까 파란색으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 B760M 프로 A라는 보드를 함께 보내주셔서 조립을 한번 해봤는데 PCI 5.0이 지원되는 14세대 i5 논K 모델에서 사용하시면 괜찮아 보였습니다. 벌크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됐고요. 사용하는 컴퓨터를 덜어내고 조립한 컴퓨터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완성 후에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하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죠.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부팅이 되는데 보통 때보다 너무나도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리더니 블루스크린이 바로 떠버리더라고요. 블루스크린이 뜬 이유를 막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바이오스 안에서 M.2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앞에 바로 있었던 VMD 요거 있잖아요. 이게 눌려 있었던 게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보드 모델마다 윈도우 부팅의 방식이 약간 차이가 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 실수로 진짜 너무나도 쉽게 눌러질 수 있는 요런 곳에 요 위치가 돼 있다라는 요거 아쉽습니다.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요 부분 조금 남겨 더 봤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 부팅이 잘 됐어요. CPU가 온도가 높았던 첫 번째 이유 바이오스 버전 문제가 아니었고요. 정품 쿨러에 종류가 있다.
같더라고요. 인텔 정품 쿨러가 나오는 요 제품은 인텔 라미레입니다. 라미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S 버전 같은 경우에는 셀로론이나 펜티엄 요 정도에 붙이는 약간 그런 저발열 CPU들에 특화되어 있는 RM1 미디움 포지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3, i5 이게 i7까지도 얘가 나오는 것 같아요. RH1 하이 퀄리티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i9급의 아크원자로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격이 저 정도면 나라면 싱글 타워 살 것 같은데 말이죠. 트윈 타워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각각 CPU에 붙여야 될 만한 그런 정품 쿨러들의 이유들이 있다. 암 쿨러나 붙여갖고 쓰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조금 있을 수 있다. RM1 요걸 붙인 벤치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실내 온도는 27도에서 28도 사이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아이들 온도 그냥 켜놨을 때 온도예요. 롤 게임, 배그 게임 했을 때 온도가 이 정도 나왔다. 작업하는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뭐 이런 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14400 게임하고 간단한 작업들 이렇게 좀 빡센 거 말고 14400이니까 라이트한 거 그리고 뭐 영상 시청 이 정도 하면 14400F면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밸류팩이 지금 현재는 14400F하고 14600KF 요 두 제품밖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밸류팩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밑에 남겨주십시오. 담당자가 진짜 댓글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면 진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고고싱 컴퓨터 고싱 형이었고요. 요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DDR4 보드 에다가 14400F 이런 거 붙여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봅니다. 괜찮은 것 같아.